박성묵은 새벽 공항의 복잡한 인파 속에서 발걸음을 옮겼다. 출국 수속대 앞에서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공항 특유의 냉랭한 공기가 그의 마음을 자극했다. 지인은 캄보디아에서 월급 3천만 원과 숙식 제공을 약속하며 그를 유혹했다.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설렘과 동시에 직감적으로 무언가 단순하지 않음을 느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렸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비행기 흔들림 속에서 느껴지는 압박감과 긴장은 그를 긴장시키면서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섞였다. 도착 후 공항에서 지인이 준비한 차량을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달리자 화려한 성 같은 큰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겉보기의 화려함과 달리 그의 직감은 긴장으로 바뀌었다. 내부로 들어서자 여권과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문은 굳게 닫혔다. 총을 든 관리자가 차갑게 경고했다. 움직이면 죽는다. 말하면 죽는다. 박성묵은 몸을 움츠리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감옥 같은 건물 안으로 안내되었다. 내부에는 카지노, 식당, 마사지샵, 한국식 대중목욕탕, 이발소 등 현대식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지만 모든 공간은 철저히 감시와 통제 아래 있었다.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컴퓨터 앞에서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가상화폐 거래 유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박성묵이 자리에 앉자 관리자가 다가와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속도를 늦추면 처벌이다. 폭력은 현실이었다. 주변 직원이 실수하면 총을 겨누고 손목을 잡아 끌고 갔다. 낮에도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죽은 사람을 화장한 연기라고 속삭였다. 밤이면 총성과 싸움, 비명이 울려 퍼졌다. 박성묵은 손을 떨면서도 헤드셋을 쓰고 화면 속 투자자에게 접근했다. 전화 너머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화면에는 투자 유도 문구, 금융거래 안내, 코인거래, 유도 문구가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는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조절하고 전략적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주변에서는 밤마다 총성과 싸움, 비명이 울려 퍼졌다. 한 동료가 실수하면 관리자가 폭행하고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울렸다. 박성묵은 작은 틈을 이용해 몸을 숨기고 감시자의 눈을 피해 움직이며 생존 전략과 업무 기술을 동시에 익혔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다. 누가 친절하게 상대를 속이고 누가 위협적으로 접근하는지.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배우고 분석했다. 어느 날 창고 한쪽에서 작은 라디오를 발견했다. 외부 뉴스가 흘러나왔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었다. 자신이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다. 뉴스 속 한국 대통령은 특수임무 조직을 통해 모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 명이라도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구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선언이었다. 박성묵은 그날 이후 더욱 주의 깊게 행동했다. 하루하루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는 동료들과 협력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실수하면 폭력과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신중하게 계산했다. 컴퓨터 앞에서의 하루는 끊임없이 반복됐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목소리를 조절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금융거래를 유도했다. 화면 속 문구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돈과 신뢰를 움직였고 실수는 곧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밤이 되면 건물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총성과 싸움 소리, 비명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도 일을 이어갔다.
낮에도 연기 나는 곳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화장 연기라고 속삭였다. 박성묵은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현실 속 공포와 업무가 뒤섞이며 그의 정신은 점점 단단해졌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박성묵은 건물의 구조와 인간 심리를 완전히 이해했다. 밤마다 총성과 싸움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낮에는 연기와 감시 속에서 반복되는 사기 업무가 이어졌다. 그는 생존과 업무를 병행하며 점점 강해졌다. 박성묵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동료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고 최소한의 협력과 소통을 유지했다. 잘못하면 폭행과 처벌이 기다렸기에 신중함이 생존의 핵심이었다. 그가 배운 것은 단순한 업무 기술이 아니라 심리전, 전략적 생존법, 감정 통제였다. 어느 날 건물 안창고 구석에서 발견한 작은 라디오에서 외부 뉴스가 흘러나왔다.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와 사기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다. 박성묵은 자신이 이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지만 감금과 폭력, 공포와 생존 속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은 그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했다. 매 순간의 생존과 반복된 공포는 평생 그에게 그림자처럼 남았다.